안녕하세요, 롤라입니다. 이번에 MBTI 관련된 책과 심리학에 관련된 연애 책을 준비했습니다. 우연찮게 주문한 책이 같은 저자여서 제가 연이어서 두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먼저 읽었던 책은 MBTI 연애 심리학. 이 책은 16가지 MBTI의 유형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다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사실 먼저 읽고 이 책을 봤는데요. 저자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다 했더니 박성미라는 분이 다른 공동 저자 두 분과 함께 같이 지은 책이더라고요. 이 책은 특히 더 강추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제목에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제적 로맨스 심리사전이잖아요. 문제가 될 법한 성격 유형이나 반사회적 심리 유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분이 아직은 좋으신 분이고 정상적인 분이라도 혹시 나중에 만나는 연인이 이런 문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유형을 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책이어서 저는 이 책을 두 책 중에는 특히 더 이 책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나는 어떤 스타일의 사랑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 판단할 수 있는 테스트하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런 문항들도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유형이 어떤 사람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제적 심리사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에 보면 나의 사랑 스타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24가지 문항이 있는데요. 이 문항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면요. 총 6가지 유형의 사랑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열정, 게임, 우정, 실용, 집착, 헌신 이렇게 6가지 유형의 사랑 스타일을 알 수 있는데요. 저는 무슨 유형이 나왔을까요? 맞춰보세요. 저는 제 거 위주로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게 실용형입니다. 실용형이 15표가 나왔어요. 실용형은 자신이 부족한 거를 상대방에게 채우고 싶어 하고 또 본인이 상대방에게 채워주고 싶어 하는 유형이래요. 어쩐지 저는 좀 제가 잘 알고 있거나 그러면 상대방한테 좀 더 알려주고 싶어 하는 유형이고 알려주는 걸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저에게 부족한 면이 상대방이 갖고 있으면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전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노래를 잘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노래를 잘하면 좋아한다거나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상대방이 언어적 능력이 있다, 좀 타고났다, 외국어를 좀 빨리 습득하고 잘한다 그러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부럽고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신은 저에게 언어적 능력을 허락해 주진 않으신 것 같아요. 실용형은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삶에 대한 주도권을 항상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가까운 사람이라도 지나치게 의존적인 것을 경계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누가 너무 나에게 의존하려고 하면 좀 불편해하는 건 있는 것 같고 뭔가 독립적으로 하고 싶은데 누가 저의 판단이나 이런 거에 개입하려고 한다, 심하게 간섭한다고 하면 좀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좀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같이 있으면 더 큰 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하는데 만약에 상대방하고 있는데 시너지가 안 난다?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주지 않는 사람이면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우정형처럼 서로의 목표에 그리고 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상대방에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대요. 우정형과 다른 점은 내가 상대방에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 준 만큼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에 이끌리기보다는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명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우정형과 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약간 준 만큼 받고 싶어 하는 유형인 것 같아요. 꼭 물건이나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내가 애정을 많이 준 만큼 상대방도 애정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는데 그 사람도 내가 헌신한 만큼 비슷하게는 헌신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기대했던 것보다 아니면 내가 해주는 것보다 너무 못 미치는 사랑의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나에 대한 애정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맞춰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잘해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네, 딱 제 얘기 맞는 것 같네요. 8가지 사랑의 유형 중에 얼빠진 사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빠진 사랑은 연애에 서투르신 분들이 많이 하는 유형인데 자연스러운 만남을 하기가 어려운
자신이 없는 사람들, 남들이 하는 연애에 나는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급하게 상대방에 대한 탐구 없이 이제 마음을 키워가시는 분들이 바로 이 유형인데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친밀감이 덜 형성된 상태에서 오프라인의 만남을 가지고 그런 경우에 이러신 분들은 스킨십도 빨리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문제는 이 스킨십을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은 거부당할 거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헤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상대방이 아마 헤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미리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수친다라는 좀 특이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거부 민감성이 높게 되면 자신이 버림받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불안한 걱정을 느끼기 때문에 연애 시에 공격적이고 반대로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까 미리 걱정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겁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도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유형인데,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상대방과의 동등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본인이 너무 거부 민감성이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의 삼각형. 스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은 삼원 지능 이론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로버트 스탠버그가 제안한 사랑에 관한 이론이다. 바로 사랑의 구성 요소는 친밀함, 열정, 결심과 헌신이라고 합니다. 친밀감은 감정적 연결, 가까운 두 사람만의 따뜻한 관계를 말하는데 바로 우정에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친밀감인데 썸 타는 단계를 바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단계라고 표현했습니다. 10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사랑하는 이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열망하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행복을 경험함, 그리고 사랑하는 이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상대와 자신의 소유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친밀감을 나타내는 10가지 지표라고 합니다. 정말 친밀한 관계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유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다는 뜻은 맛있는 거 있거나 좋은 게 생기면 나눠주고 싶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친밀감이 형성됐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친밀감은 친한 친구, 가족 간에도 생길 수 있고, 친밀감은 단순히 친한 상태를 넘어서 상대의 행복을 빌고 그 행복을 나누고 싶어하며 서로가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상대를 존경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순수한 기쁨을 느끼는 것을 뜻합니다. 친밀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아마 사랑의 기초적인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친밀감은 물리적, 심리적 접촉, 그리고 흥미와 흥분도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친밀감의 행동 특성으로 연락 혹은 만나는 횟수가 잦아지고 서로의 눈을 쳐다보는 횟수와 시간이 길어집니다.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 두 사람의 서로의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눈치채기도 합니다. 바로 썸을 타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의 유형에 따라 한쪽이 의사표현 혹은 감정 표현에 서툰 경우는 이런 친밀감이 곧 사그라들기도 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군입대, 유학, 이사, 취업, 이직 등으로 인해서 물리적 거리가 생기면 이런 친밀감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기 어렵고 운이 나쁜 경우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감을 쌓는 단계에서는 자주 보는 게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바로 이런 친밀감만 있는 것은 바로 우정이라고 하는데요. 더 이상 장기적인 헌신 없이도 상대에 대해서 친밀감, 결합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이 정도에서 만족하게 되면 우정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호감이 있지만 이성으로 발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정 이상, 사랑 미만의 관계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하네요. 바로 서로 존경하고 이해하고 배려하지만 둘만의 성적인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은 사랑으로 발전하지 않고 우정으로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친밀감, 열정 시기가 지나면 결심, 헌신, 상대를 사랑하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이 있는데요. 아마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결심과 헌신은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이 이런 마음을 장기적으로 품게 되면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그 사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제 헌신이 되는 거죠. 결심과 헌신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도 하는데 결심은 하되 헌신은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헌신은 하되 확실한 결심을 증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호감을 느끼는 것과 달리 사랑의 결심은 자신이 상대를 사랑하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는 순간이고
바로 로맨스에서는 가장 큰 환희를 가져다 준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다 보니까 겉으로는 두드러지진 않지만 바로 이런 사랑의 결실을 약혼이나 결혼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사랑의 여러 가지 유형. 사랑에는 8가지 유형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비사랑도 있으니까 비사랑을 빼면 우정, 눈먼 사랑, 공허한 사랑, 낭만적 사랑, 우회적 사랑, 얼빠진 사랑, 완전한 사랑이 있네요. 바로 이 유형들이 친밀감, 열정, 헌신 3가지가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는지 따라서 자신이 하고 있는 사랑 유형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유형을 알 수 있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45문항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 척도에 나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설문지인데요. 이 설문지에 답을 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사랑 도형 점수를 알 수 있대요. 그러면 자신이 하고 있는 사랑이 낭만적 사랑인지 우회적 사랑인지 완전한 사랑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책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8가지 유형 중에 얼빠진 사랑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요. 이런 사랑은 친밀감 없이 한눈에 반해서 교감 없이 열정과 헌신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바로 허구적인 사랑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지역과 국경을 뛰어넘는 만남도 하기도 하고 앱에서 채팅을 통해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잖아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호감을 표현하는 걸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상태지만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탐구 없이 자신이 사회적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해 보이면 연애를 시작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런 관계들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서로를 탐색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이 느끼기에 조금이라도 부정적 피드백을 받으면 관계를 바로 단절해 버리기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만난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사랑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일수록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오히려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빠르다고 하는데요. 이런 연구가 이미 있었고 이런 유형들은 회피 애착 유형이 불안 유형이나 안정 유형에 비해 성행동에 대한 경험은 적게 했지만 만나자마자 관계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얼빠진 사랑의 경우에는 애매한 상황에서도 거부에 대한 요인을 과민하게 지각하고 반응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거부 민감성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연애 시에 상대의 감정이 애매하다고 느끼는 경우 거부 민감성이 높은 남성은 상대에게 질투심, 여성은 적대감을 보이며 상대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만족도가 떨어진다라고 했는데요. 거부 민감성은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부 민감성이 높을수록 버림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불안과 걱정을 느끼기 때문에 연애 시에 공격적이거나 그러니까 거부 민감성, 내가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적대감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에 대한 민감한 사람들은 이성관계에서 상호작용을 더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서 연애의 질을 낮추는 행동을 보이고 결국 이런 관계들이 이제 악영향으로 미쳐서 친밀감 형성에 영향을 주고 결정적으로는 상대에 대해서 불만족을 높이고 마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거죠. 좀 말이 어렵지만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걱정하고 부정적으로 피드백을 줄까봐 겁을 낸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거두고 상대방을 인격체로 받아 정성 들여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어 할 법한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성숙한 사랑, 바로 완전한 사랑인데요. 가장 단계가 높기 때문에 둘 다 안정적인 함께하는 안전한 사랑인데요. 성숙한 사랑은 열정, 친밀감, 헌신이 모두 갖춰진 사랑이고 이런 관계는 다른 낭만적, 우회적, 얼빠진 사랑처럼 그동안에 낭만적 사랑, 우회적, 얼빠진 사랑을 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이해하고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서로의 모자람을 보완해 가면서 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높은 단계의 사랑입니다. 낭만적 사랑의 경우는 헌신을, 우회적 사랑의 경우는 열정을, 얼빠진 사랑의 경우는 친밀감을 갖춰야 바로 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사랑이 되는데요. 이런 사랑의 특징으로는 서로를 신뢰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사랑이 성숙하여 가는 과정 자체를
함께 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애정을 확인하는 데에서도 조급함이 없습니다. 스킨십과 성관계를 시작하는 시기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애착 유형은 회피형이나 불안 유형보다 만난 지 100일 후 혹은 만난 지 1년 후라고 할 정도로 성행동을 시작함에 있어서 신중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행동을 할 이후에도 다른 유형보다도 서로가 원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이 모든 것을 갖추더라도 이런 사랑을 유지하는 데는 서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 상대에 대한 사랑, 존경, 경탄을 표현해야 합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고 편안해진 나머지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서로 노력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착 유형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여기서 4가지 유형을 소개해 줬네요. 여기서는 세분화해서 안정형, 불안 회피, 불안 저항, 혼란 예착 이렇게 총 4가지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다양한 애착 유형들이 하는 사랑에 대한 모습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물두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불안 저항 애착 유형이 바로 이 몰두형의 사랑을 하게 되는데요.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타인의 감정 표현이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연인과에서도 과도한 우려와 집착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상대를 괴롭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별을 처하게 되면 자살을 암시하는 말이나 과도한 시도를 해서라도 연인을 회유하려고 합니다. 이런 몰두형 사랑은 매달리는 형태로 나타날 확률이 높은데요. 보통은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먼저 구애를 하는 편이고 때문에 쉽게 사랑을 시작합니다. 몰두형은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 사랑을 얻지 못하거나 상대가 떠나가는 상황에 취약하고 감정 표현 등 대인 기술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애 초반에는 서툴게 들이대다가 거절당하기 쉽고 연애 중반에는 집착적인 행동으로 다툼과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할 경우에는 성사병에 걸리기도 하고 드물게는 망상에 빠져 극단적인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